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거래 수수료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낮에 KRX에, 밤에 유렉스에, CME에 원 글로벌 거래소의 노예도 아니고 미친듯이 헤징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잠시 뒤에 열릴 코스피 시장에서 또 양싸대기 얻어맞고 시작할 생각을 하니 참 머리 아픕니다. 이 부분 참 어렵네요. 뭐 저 혼자 어렵겠습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려울 테니까 그만 징징대고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석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시 30분에 쌍바닥 찍고 홍콩 시장 강세 흐름 나오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사실상 끝까지 변동성 죽이게 하면서 종가 고가로 갔죠.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외국인이 강력한 추세적 선물 매수까지 모든 게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일봉상 따주기 흐름,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따라가서 오버하면 다음날 시장을 갭으로 박살내고 또 숏을 잡으면 무지막지한 갭으로 올려버리는 게 연속되다 보니까 어제는 나름 줏대를 잡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즉 어제 나스닥이 나름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도 먼저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오전장에는 눌림도 얼마 나오지 않았고 또 선물 베이시스가 뭐 오전장에도 뭐 대부분 콘텐고였고 비차익 매도는 처음에 나왔지만 홍콩 시작하면서는 비차익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왔죠. 그래서 그 뒤로는 외국인 또 추세적인 선물 매수도 하면서 이거는 이제는 숏불을 좀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선물 베이시스가 이번 물 들어서 가장 높은 0.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었죠. 해외 시장이 좀 더 도와줘서 이 길 420선을 어떻게든 넘어서기만 한다면 425선까지는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 세션 들어서 시장이 완전히 빠꾸도가 나버렸죠. 그러면서 포지션이 꼬이게 됐는데요. 참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와리가리 하더라도 어제 종가 무렵에는 이제 롱 아닌가 생각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 선물 5천억 그리고 미니 선물 5천억 해서 총 1조를 그 베이시스 개선시키면서 롱으로 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6일부터 연기금이 주식 매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 주식 매도가 줄어들면 오후장 수급에는 긍정적이고 또 아시아도 어제 중국, 대만, 홍콩 할 거 없이 모두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마저 나쁘지 않아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 세션은 장 초반에는 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 해외 시장이 잘 마감하면 이 길 무조건 갭상승하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우리 시장의 꼬임도 사실 이제 거의 지칠 만큼 지쳐서 누가 위로 땡기면 얼마든지 위로 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8일에 베이시스를 크게 악화시키면서 선물 매도를 쌓고 또 시장을 숏으로 쌓은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세력들이 이제는 거의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420선을 이제 제한이지만 아래도 이제 하락을 다 제한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이 좀 도와줘서 420을 넘어서게 되면 아주 강력한 커버링이 나올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결작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움직였죠. 예. 어쨌든 당일에 한해서는 시장이 좋게 마감됐지만 이 글로벌 시장이 돌아간 모양새가 완전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죠.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품매수 한 게 있는데 이 품매수가 세타를 플러스로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커버가 얼마 되질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베타가 낮기 때문에 뭐 아주 심각한 데미지는 입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좀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도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하단을 칠 거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영상 마감 총평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모두 체크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은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그래서 더욱 헷갈렸죠. 우선 증시는 홍콩 시장 등 아시아가 모두 강세로 마감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세션 초반에는 증시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분도 안 돼서 닥스가 올해의 신고가를 갱신한 등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또한 보통 1% 이상 오르게 되면 유럽 세션 점심 무렵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잠깐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계속 고가권에서 버텼어요. 그래서 아 그래 유럽 시장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유럽 마감 시황은 뭐 이렇게 썼어요. 유로존 장기 국채가 밀리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로존 장기 국채는 아시아 세션 후반부부터 아래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시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3거래일 연속 채권이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라서 오늘 유럽 채권이 하락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처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경제 지표는 어땠냐? 뭐 유로존 2월 PMI들 또 물가 지표들 컨센서스 상회했죠. 그래서 증시 자체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시장은 그냥 따로 계속 그냥 밀리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단지 이제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전일 그 3일 동안 채권이 올랐기 때문에 뭐 장중 조정 내려올 자리까지 내려온다 싶었는데 유럽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이 유럽 그 독일 국채랑 이탈리아 국채가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굳이 리스크 오프 상태라고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금리가 올라가서 유로 증시가 밀렸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시황도 있더라고요. 독일 서비스 PMI가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해서 유로가 약세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독일 서비스 PMI는 컨센서스보다 약간 나쁘게 나온 정도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표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유로가 제법 센 두 번째 커버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로 약세였다고 하는 시황은 이것도 역시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쓰는 시황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로화 눌린 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커머디티 중 이 골드와 카파의 흐름은 조금 의미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참 약했어요. 차라리 S&P는 그래도 강한 편이었죠. 근데 나스닥은 아시아장 뭐 거기서 기어 올랐던 것을 유럽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도 나스닥은 계속 매도세를 얻어맞았죠. 그러면서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S&P보다 나스닥이 이랬습니다. 그렇게 나스닥이 약세 흐름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골드와 카파에 대한 매도세였죠. 그러면 나스닥이 약세는 누구 작품이냐 생각해보면 저는 퀀트 펀드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 채권이 오늘은 어쨌든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큰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채권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럽 채권이 밀리면 미국 장기 채권도 같이 밀리게 되죠. 그렇게 같이 밀리니까 골드랑 카파 같은 어제 강한 반등을 줬던 것들이 밀리기 시작을 하고 또 유럽 채권이 밀리는 거야. 유럽 시장은 신경을 안 쓰지만 미국은 지금 채권 시장 자체가 되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 밀리면서 나스닥에도 자동으로 숏이 쌓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커머디티 중에 기름은 빼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기름은 오펙 플러스 회담 이슈가 있어서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히 오르더니만 이 재고 발표 나오면서 한번 흔들고 또 위로 달렸죠. 그래서 이제 61.99달러까지 갔는데 재고 감소 아주 좋고 그 재고 감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은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잘 보면 기름은 어제까지 사흘을 내리 눌렀죠.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반등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커머디티 페어들이 같이 내린 거에 왜 기름이 반등을 했느냐? 그거는 그냥 기름은 따로 미리 눌린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등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유럽 시장도 미국 세션 영 약하면서 나중에 눌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도 이젠 그 유럽 마감 직전에는 매수세가 제법 강하게 들어와서 도치로 마감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미국 ADP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와서 밀린 것이다 라고 하면 또 그분들도 역시 트레이딩 안 하고 시황 쓴 것 같아요. 이 고용 보고서는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부터 나스닥이 너무 눌렸죠. 그래서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그냥 그
그 채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나스닥도 같이 매도가 나와서 이런 사고가 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은 S&P가 참 강했죠. 아예 다우는 뭐 거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려고 했었고요. 은행주와 기름 주식이 강세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유럽 세션에서 움직였던 장기 국채 패대기에 나스닥도 계속 패대기가 나오면서 본장 시작 전에 이미 13,000포인트를 깬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물론 뭐 오늘 이제 어제 음봉 나오고 또 갭다운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도 빠른 매수세가 좀 들어온 듯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한 5분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는 바로 그냥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나스닥은 계속 매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실 이 정도 매도는 좀 간만에 본다 싶을 정도예요. 엊그제만 해도 파워미터가 100에 가깝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죠. 사실 변동성 지수가 낮아서 그렇지 지금 변동성만 높았다고 하면 오늘 2.89%가 아니라 거의 5%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오늘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유럽 시장 마감 후에는 엄청난 스탑로스가 터져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 대응이 쉬운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이지 나스닥만 약했기 때문에 참 헷갈렸죠. 하다못해 러셀도 장중에는 여러 차례 밀림이 있었을지언정 그래도 나름 약보합권까지 많이 반등을 했었고요. 또 S&P도 약보합까지 반등을 하고 또 다우는 뭐 아무리 굴뚝이 강세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의 절반까지는 계속 플러스권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쉽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S&P와 나스닥 스프레드가 무려 1.6%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S&P 변동성은 상승폭을 상당히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스닥 밀리만 보고 이길 코스피가 갭 다운이 심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해지를 할 수 없었던 게 물론 이제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유럽 세션에서 그렇게 국채가 밀리고 나스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은 이 합성 선물이 초반에는 계속 플러스 델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나스닥이 장중에 한 마이너스 1% 정도 추가로 더 밀렸다가 반등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도치 정도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젠 그 S&P랑 뭐 저희 다우가 강했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양봉 나오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그 새벽 3시 45분 이후로 스탑로스가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월봉, 음봉 전환이 나오면서 이 포지션이 이제 스탑로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마감하고 나스닥이 굉장한 매도 공세에 시달립니다. 보통 중간에는 그래도 반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 유럽 마감 이후에는 나스닥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렸다고 봐야 되는데 또 반등은 아니더라도 옆으로 눕는 구간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끊임없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나스닥 매도 공세 S&P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그 새벽 3시 45분쯤 나스닥이 이제 12,800선을 깨고 내려갈 때 변동성이 터지게 되고 또 S&P도 급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게 스탑로스였다고 본 이유가 채권이 하락은 유럽 시장 마감 이후에는 실수요자들 매수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빠지질 않았어요. 채권이. 그런데 채권은 가만히 있는데 증시만 나스닥만 12,800선에서 12,680선대로 밀렸죠. 그래서 이 120포인트 하락은 금리 상승과 관계없는 그냥 월봉, 음봉 전환에 따른 스탑로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800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래로 많이 열린 거죠. 그래서 참 시장이 대응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줌이 또 이제 마이너스 8%대 하락하고 넷플릭스, 아마존, 엔비디아 등 대부분이 이제 빅테크 주식이랑 이른바 언택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와 기름 주식이 강세였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종합해 보면 이거 무슨 섹터 로테이션 아니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S&P나 나스닥이나 슬슬 매수 가능 영역에 들어오곤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장 눌림, 특히 이제 채권 눌림과 함께 나타난 나스닥 눌림은 저는 파월에 대한 일종의 압력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무슨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어, 그리고 유럽은 아직은 그 국채 텐트럼이 안 나타나고 있죠. 즉 국채 가격 하락이 증시에는 아직은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데, 만약에 유럽마저 국채 텐트럼이 나타난다 하면 사실 시장 파괴력은 미국 시장 하락보다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물 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 마인드도 접고, 간만에 잡은 해지성 롱 포지션은 많이 줄이긴 했어요. 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스탑로스를 쳤는데, 그래도 이따 열리면 못 먹어도 좋으니까 다시 콜매도 차원물 다시 이제 숏 해지를 걸고자 합니다. 예. 지긋지긋하네요.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따라가면 죽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왕년에 포지션 세게 달고 다닐 때는 하루 뭐 수수료가 기본 2천만 원씩은 찍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포지션 잡지는 않거든요. 뭐 계좌도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어제 하루 수수료 레코드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계속 긴장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그 릴로드 해서 이제 그 포지션 그릭 체크하고, 응? 모델 돌리고, 또 한쪽으로는 계속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오른손이 탱탱 부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일 텐데 부디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저도 죽겠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손 탱탱 부었어요.